예, 서울MC의 시민유개시 한석효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시청자 시민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사과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시민운동 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고 비판적 시각을 못 가지고 어떤 역할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간담회 요청 받았을 때 지금 이걸 한다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런 사태가 터지고 근데 이거는 이미 JTBC가 독점 중계권을 따냈을 때 다 예상됐던 문제고 저는 보편적 시청권 연구반을 방통위 시절에 했었는데 약간 흐지부지 되긴 했었지만 그게 벌써 2017년이더라고요. 제가 언제 활동했는지 보니까. 그때 이미 다 했던 논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연구자분들, 교수님들 나오셔서 지금 조용신 박사, 저는 뭐 토론문을 보내긴 했는데 여기 실리진 않았는데 제 내용도 조용신 박사님 거를 거의 추격한 내용입니다. 영국 사례가 있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무료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고 지상파가 아닌 주로 공영방송사의 그런 책무를 하고 재판매를 좀 강제화하는 부분 거기에 있어서 강력한 좀 규제를 가진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미국 방송을 따라가진 않잖아요. 유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맞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연구를 하셨고 저도 참여해서 연구를 했었고 여기 교수님들 아마 다 논문들 한번 다 쓰시고 다 제안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제화 제도화가 왜 안 됐을까요? 저는 이제 방통위가 이런 지금 간담회를 할 게 아니라 현황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가셔서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저는 방송사들, JTBC나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 유료 PP들, 그 다음에 체육협단체들 다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 YMCA도 근대 스포츠 다 도입하고 체육 활성화를 했던 단체이기도 하고 시민운동을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다음에 방송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신료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이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방송사에 할 것이냐. 그리고 KBS가 이런 부분을 좀 도맡아서 해야 된다면 KBS 수신료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근데 지금 국회와 지금은 방미통이지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10년 동안.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19년에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연구자들은 열심히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하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대책들을 제시하고 세계의 흐름을 어떻고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영국 BBC 얘기를 할 계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3% 얘기하지만 저희가 디지털 방송 전환한 게 2012년 12월 31일 4시부로 디지털 전환했어요. 아날로그 방송을 끊고 그때 방송사들이나 그때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다채널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채널 서비스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었다면 지상파에서 물론 채널을 운영하는 데 돈이 들죠. 그러면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종목들은 편성하는 거 채널별로 지상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구를 했고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직접 수신율 얘기 많이 나오지만 지금 유럽에 뭐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직접 수신율이 있지만 유럽도 연구자분들께서도 얘기하시지만 교수님들도 유료 방송도 강한 곳입니다. 미국만큼.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직접 수신 가구가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 방송은 공공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이죠. 공공적 책무를 민영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도 이제 책무를 지워야 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3%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수신 가구 우리나라에.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인터뷰에서 3% 남짓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거의 70만 가구입니다. 가구 수로 하면.
70만 가구가 올림픽을 못 본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그러니까 숫자가 3%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 하면 적은 숫자죠. 70만 가구면 엄청 큰 숫자입니다. 가구당 한 3.8명에서 4명 치면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1인 가구도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저 이런 상황에서 박미통위가 물론 지금 뭐 유신환 위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박미통위의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런 경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이 재판의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박미통위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 그냥 사업장에게 맡기고 말았다?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 값에 사왔으면 그 일정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재판매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방송사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여러 지금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관련해서 방송법 좀 봤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김현 의원님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계약에 체결된 것도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가지고 어떻게든 재판매가 이루어져서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북중미 월드컵은.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시겠지만 되게 상당히 졸속적인 부분이 있고 이 법은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되죠. 저희가 이런 거를 왜 계속 해 나가야 됩니까? 연구자들이 이때까지 연구해서 제안한 정책적 제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한 단계를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유료 방송사들에게 이런 국가적 관심 행사라든가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 중계하게 하는 강제하는 거, 뭐 재판매를 강제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유럽에서는 건너뛰고 이미 미디어 관련 법으로 통합법이 이미 다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방송법이 이런 미디어, 뉴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지금 포괄할 수 없는 방송법 체제에서 이런 단편적인 개정안만을 가지고 이 지금 월드컵 6월 달에 지상파 중계를 못해서 사람들이 못 볼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방송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는 따라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를 좀 리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남의 뒤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제대로 된 제도들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문제만 발생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저희가 왜 그때 배우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블랙아웃도 경험했잖아요. 재전송 관련돼서 지상파 재전송 문제 때문에 유료 방송에서 지상파가 암전으로 까만 화면으로 나오는 사태를 저희가 겪었잖아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동계올림픽도 설마 저희가 지상파에서 못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저희도 문제 제기 못한 건 죄송하지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졸속적인 법안, 그다음에 졸속적인 행정으로 이번만 일단 넘기고 앞으로 다른 데들이 좀 몇 년 남았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정말 중요해서 지금 이런 개정 법안을 어떻게 이 문제만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서 다음을 대비하겠다 하더라도 다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또 똑같은 문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 누구 한 명 욕하고 끝낼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뭐 JTBC나 지상파 방송사의 재판매 협상에 법적 근거든 어떤 것든 없더라도 그래도 박미통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처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재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는 지금 단기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집중해 주시고 아까 방송에 제가 공공적 책무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양쪽이 다 손해를 보실 겁니다. 이번에 재판매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하기에는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재판매가 안 된 거니까
서로 손해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런 큰 시련을 시청자들에게 주신 부분도 방송의 공공력 책무를 봤을 때는 양쪽에 일정 부분 책임도 있는 거니까 JTBC와 지금은 지상파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태들을 양쪽에서라도 해결하시고 또 방통위의 중재에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이번 사태는 일단은 저희가 넘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청자를 위해서도 70만 가구 작은 숫자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 좀 감정하셔서 방송의 공공적 채무를 모두가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특히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 사업자들은 또 이런 사업자들을 규율하는 정부 부처 관련된 협단체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